넌 해고야. 텔레비전에서나 나올 법한 두 단어가 이제 나를 겨냥하고 있었다. 나의 아버지로부터. 나는 맨해튼의 멋진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천장부터 바닥까지 내려오는 유리문으로 둘러싸인 42층의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어안이 벙벙했지만 그 전망은 내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떨림을 달래지 못했습니다. 그는 권력과 전통의 상징인 육중한 마호가니 테이블 뒤에 앉아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알렉산드라. 그는 메마른 목소리로 말했다. 핸더슨의 이야기는 마지막 지푸라기였어. 당신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우리에게 1,002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의자 팔걸이에 손을 꽉 쥔다. 나는 비현실적인 배송 시간을 약속한 사람이 내 동생 데이비드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 내가 한 말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의 눈에 데이비드는 매튜스의 아들이었고 나는 16살 때부터 쉬지 않고 일했지만 그저 순종하지 않는 딸일 뿐이었다.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마테와 아들들의 일부가 아니다. HR이 지부를 처리합니다. 오늘 사무실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는 결론 지었습니다. 나는 일어섰다. 이 회색 양복을 입고 얼마나 많은 성공적인 미팅을 가졌고 얼마나 많은 100만 달러짜리 계약서를 가져왔는가. 이제 이 모든 것은 성별 고정관념과 맹목적인 자부심에 의해 지워졌습니다. 폭도로 걸어 나갔을 때 사람들이 내 시선을 피하는 것이 보였다. 그 소식은 바람에 흩날리는 불처럼 퍼져나갔다. 5년 동안 충실한 조수였던 제님만이 감이 나섰다. 들었어요. 그녀는 눈을 굴리며 말했다. 불공평해, 알렉스. 모두가 데이비드의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냥 조용히 하버드 MBA 졸업장 액자를 벗기고 항상 나를 믿어주던 어머니의 사진을 상자 속에 넣었다. 나는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15년 동안의 젊은 시절의 장례식을 마치고 떠나는 것처럼 건물을 나섰다. 5번가의 회전문 앞에 서 있는 내게는 상자 하나뿐이었고 내 명예는 훼손되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데이비드의 메시지였다. 힘든 휴식이야, 언니. 걱정 마세요. 내가 당신의 고객을 잘 돌볼 것입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들고 택시를 부르며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생각했다. Matthews & Sons는 그들이 나를 제거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끌 수 없는 불을 깨웠다. 세상이 여성에게 등을 돌릴 때에도 여성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채널을 구독하여 알렉산드라의 영감을 주는 정상의 상승을 놓치지 마십시오. 택시는 브루클린의 붉은 벽돌 3층짜리 집 앞에 멈춰 섰는데 내가 유일하게 판단하지 않고 나를 데리러 올 줄 아는 곳이었다. 문을 3번 두드리자 즉시 문이 열렸습니다. 로자 할머니는 항상 한결같으셨고 내가 할머니를 가장 필요로 할 때를 항상 알고 계셨다. 불쌍한 아가씨. 그녀는 사무실에서 물건 상자를 껴안고 있는 나를 보며 소리쳤다. 정말 그랬나요? 나는 입술을 살짝 떨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아니에요, 할머니. 미스터 매튜스인데 사람들에게 자신을 불러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스민 차 냄새가 방 전체에 퍼지는 익숙한 부엌으로 나를 끌고 갔다. 핸더슨의 계약 파기에 대한 이야기, 데이비드에 대한 이야기, 해고에 대한 이야기 등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돌아왔을 때 빨간 밀랍으로 밀봉된 두꺼운 봉투를 가지고 왔다. 이건 내 엄마가 보내신 거야.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눈으로 말했다. 제가 죽기 전에 어머니는 이런 날이 올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나에게 남겼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모르게 그녀의 모든 재산이 들어있는 신탁입니다. 나는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선박회사 소유의 문서, 여러 부동산, 수백만 달러 상당의 투자 계좌가 들어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배신감은 놀라움으로 곧 회복력으로 바뀌었다. 처음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로즈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 자신의 방식대로 올바른 방식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폭풍우가 몰아치던 여러 날이 지난 후 처음으로 결의로 빛났다. Matthews & Sons는 오래된 문을 닫았을지 모르지만 어머니와 할머니는 나를 위해 별도의 통로를 따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로즈 부인의 집 3층에 있는 낡은 방에 앉아 탁자 위에는 신탁에서 보낸 서류를 놓아놓았다. 창밖 뉴욕은 여전히 잠들지 않는 불빛을 번쩍이고 있지만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더 이상 매튜스라는 칭호도 없고 누군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있다는 압박감도 없습니다. 이제 나는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알렉산드라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제닛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고 운영 책임자. 그녀는 여전히 멍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알렉스, 진심이야? 이보다 더 진지했던 적은 없었어요. 라고 나는 대답했다. 저는 회사를 차리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장벽이 없고 소년과 소녀 사이에 구분이 없는 곳이다. 오직 진정한 능력만이 가능하다. 그녀의 목소리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럼 새 양복을 찾아봐야겠네요. 3주 후 기존 비즈니스를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솔루션에 중점을 둔 대담한 스타트업인 노바 엔터프라이즈가 탄생했습니다. 제닛과 나는 브루클린에 있는 작은 층을 빌렸는데 크리에이티브 팀을 위한 충분한 공간과 거대한 화이트보드를 빌렸다. 저는 화려한 유리 사무실이나 매튜스 앤 선즈와 같은 강력한 경영진은 없지만 명확한 비전과 서로를 신뢰하는 팀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간과되는 사람들, 즉 오래된 회사 문화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간과된 재능 있는 전문가들을 고용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제 자신을 봅니다. 과소평가되었지만 결코 열망이 부족했던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름 내내 쉬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밤늦게까지 계속된 회의, 화이트보드에는 메모, 다이어그램, 아이디어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중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보수적인 전략 때문에 매튜스 앤 선즈에 패배한 고객인 핸더슨 그룹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알렉스, 제닛이 파일을 들고 사무실로 들어오며 말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재계약을 위한 입찰을 요청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나는 손에 든 파일을 가볍게 꽉 쥐었고 심장이 두근거렸다. 1년 전 나는 핸더슨이 지금 필요로 하는 아이디어를 대담하게 제안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명예를 되찾을 뿐만 아니라 저의 공정한 몫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프레젠테이션을 마치 슈퍼볼 결승전처럼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제닛은 모든 운영 세부 사항을 감독하고 저는 비전에 집중합니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 통합 관리 시스템 등 제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불렀던 모든 것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발표 당일 저는 힘과 시작에 새긴 빨간 양복을 선택했습니다. 핸더슨 그룹의 유리 회의실에 들어서면서 아버지 로버트 투스와 형 데이비드라는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다. 그들은 내가 나타날 줄 몰랐다. 그들을 보자 내 마음 한 뼘 부분이 느슨해졌고 재빨리 등을 곧게 펴었다. 이게 바로 나의 순간이다. 토마스 핸더슨은 깜짝 놀라며 나를 맞이했다. 매튜스 양, 당신이 매튜스 앤 선즈에서 일했던 게 기억나요? 그랬어요. 맞아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합니다. 1시간 동안 저는 포괄적인 디지털 시스템, 실시간 데이터 분석, 핸더슨이 운영 비용을 최대 40%까지 절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 등 노바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발표했습니다. 말을 마치고 나서 나는 토머스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우리는 단순히 공급업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10년 동안 핸더슨의 개발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다. 그러자 도마가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당신은 그냥 계약을 되찾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혁신은 이름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비전이 있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어안이 벙벙했다. 데이비드는 부끄러움을 삼키고 있는 것 같았다. 핸더슨의 계약서를 들고 회의실을 나섰지만 가장 큰 감정은 승리가 아니라 인정이었다. 내가 누구의 자식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이기 때문이다. 핸더슨과 계약을 따낸 후 노바 엔터프라이즈는 힘을 얻은 듯 보였다. 이 뉴스는 뉴욕의 금융계 전체에 빠르게 퍼졌다. 존 매튜스 앤 선즈 대표가 판도를 뒤집고 또 판도를 뒤집다. 한때 혁신을 주저했던 다른 회사들도 이제 노바에 대해 배우기 위해 서두르고 있습니다. 6개월 만에 매튜 선즈가 보유했던 5대 고객 중 3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업계의 사고방식 변화의 물결입니다. 노바가 성장함에 따라 매튜즈 & 선즈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알렉스, 지금 사무실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노바가 회사를 집어삼키고 있다는 건 다들 알고 있잖아. 파이낸셜 뉴스는 매튜즈 & 선즈의 주가가 급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헤드라인은 기성세대가 쇄신을 위한 전쟁에서 지고 있다였다. 화면 앞에 조용히 앉아서 메시지를 반복해서 읽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저는 아직도 그 회사를 제 꿈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건물의 복도에서 자랐고 아버지가 저를 가치 있는 후계자로 봐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절하였다. 그리고 지금 그는 자신이 거부하는 것이 그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가 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체닛은 사무실로 걸어들어가 탁자 위에 매튜즈 & 선즈 CEO는 파산에 직면하여 논평을 거부하다라고 적힌 아버지의 사진이 있는 신문을 올려놓았다. 복수를 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제닛이 대답했다. 옳은 일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누구보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사무실 창문을 통해 도시를 내다보며 서 있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지나간 여정에 대한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저는 침묵 속에 옛 회사를 떠났고 지금 제 목소리로 미래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매튜즈 & 선즈의 파산이 임박했다는 소식은 경고로 월스트리트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만족스러움은커녕 공허함을 느꼈다. 아버지가 그렇게 쓰러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내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사무실 문 뒤에 앉아서 아버지의 강의를 듣던 그 소녀는 여전히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어 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아버지가 누바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측근도 없고 익숙한 오만함도 없었으며 그저 지친 남자가 남은 것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넥타이를 약간 벗고 눈을 흐리게 한 채 내 방문 앞에 조용히 서 있었다. 알렉산드라. 그는 훨씬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를 내가 해고된 의자에 앉으라고 권했다. 내가 그에게 매츠 노바라는 합병 제안서를 건네자 그의 손이 약간 떨렸다. 인수도 아니고 인수도 아닌 조합입니다. 전통과 혁신, 경험과 비전. 두 세대가 함께 만들 수 있는 다리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명예회장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전략은 내가 실행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파트너이지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아버지와 딸이 아닙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가 나를 바라보았을 때 그 눈은 난생 처음으로 더 이상 의심하거나 비판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존중입니다. 어머니가 너를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그가 속삭였다. 그리고 저는 그분이 진심이라는 것을 압니다. 다음 날 시의회 회의에서 우리는 함께 합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회원들은 어안이 벙벙했지만 반대하지는 않았다. 회사뿐만 아니라 제 가족을 위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매튜즈 & 선즈 회의실, 지금은 매튜 노바로 이름이 들어섰을 때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회의적이거나 동정적인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이 기대입니다. 저 창립자의 딸인 알렉산드라 매튜스는 이제 회사 역사상 첫 번째 CEO입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침범할 수 없는 힘의 상징이 아니라 내 곁에 서 있었고 기꺼이 변화하고자 하는 경청자였다. 그가 분명한 자부심이 담긴 목소리로 저를 평의회에 소개했을 때 저는 가슴이 굳어졌습니다. 인정받기 위한 수년간의 투쟁 끝에 마침내 이 순간이 왔습니다. 알렉산드라는 우리의 유산과 미래 모두의 화신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회사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를 재정의했습니다. 방 전체가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나는 전략 문서를 손에 쥐고 고개를 들고 연단으로 걸어갔다. 뒤에는 과거가 있고 앞에는 미래가 있다. 우리는 단지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사업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매튜즈 노바는 재정적 성공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치, 유연성 및 비전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나는 잊혀진 인재를 재고용하고 회사가 이전에 과소평가했던 기술에 투자하고 이전 직원들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한때 과소평가된 조수였던 제넷은 이제 저의 훌륭한 최고 운영 책임자입니다. 우리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신뢰로 각 기반을 재구축합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권력의 의자에 앉아있지 않고 매일 사무실에 오시지만 종종 내 방에 들러 도움이 필요하세요? 라고 묻습니다. 어느 날 그는 커피를 가져오며 이제 조수가 되는 법을 배웠어요. 라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르시시즘과 자존심으로 서로를 괴롭히는 대신 우리는 처음으로 팀으로 일했다. 과거는 바뀔 수 없지만 미래는 한때 부적절하다고 불렸던 한 여성에 의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줄 다시 쓰여지고 있다. 두 번째 기회를 믿습니까? 아래에 자유롭게 댓글을 달아 감정을 공유하십시오. 그리고 subscribe 채널을 눌러 매튜스 노브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알렉산드라의 여정에 동행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